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제가 외도 상담을 한 지도 8년째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이 바닥에 발을 들인 이후로 이 외도, 불륜의 트렌드가 점점 진화하고 있음을 매번 느낍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뭐 일부 다처제, 일부 종사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불륜의 트렌드가 변화하였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입니다. 8년 전만 해도 바람 피운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뻔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배우자한테 미안한 척이라도 하고 상간자 정리하는 척,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막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큰 소리 치고 그럴 거면 이혼해 막 이런 소리 예사로 하죠. 바람난 걸 들키기도 전에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되었죠. 아무래도 이 간통죄 폐지와 관련이 큰 것 같아요. 간통죄가 살아있었던 시절에는 진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깜빵 갈 수도 있는데 상간자랑 나랑 누구는 여자 교도소 가고 누구는 남자 교도소 가고 이렇게 깜빵 갈 수도 있는데 어디서 떳떳하게 내가 바람났다, 나 바람났으니까 이혼해달라, 어디 감히 얘기를 못했죠. 진짜 경찰들이 간통죄 잡으려고 모텔 문을 따고 들어가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바람 불륜을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간통죄도 없어진 지 오래고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불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만연하다 보니까 바람 피운 사람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하게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남자들은 바람은 피워도 가정은 안 버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죠. 지금 남자들은 어떤가요? 막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나 너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너랑 계속 살아야 돼? 너도 나가서 사랑해주는 남자 만나. 너랑 나랑 감정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왜 가정을 자꾸 유지하려 그러니? 너랑 나는 끝났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도 나 안 사랑하잖아. 그런데 뭐하러 가정을 유지해? 이혼해.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하는 남자 그리고 여자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책 배우자들이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는 것에는 홍상수 영화 감독이나 최태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도 너무 뻔뻔하잖아요. 상간녀들을 막 공식석상에 데리고 다니지를 않나. 뭐 당연하다는 듯이 본처를 그냥 내쳐버리고 상간자를 자기의 후처로 맞아들이는 그런 게 이제 막 언론에도 노출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손가락질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가정에 대한 가치나 소중함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자의 역공입니다. 이렇게 바람피운 배우자들이 되게 뻔뻔해졌듯이 상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뻔뻔해졌어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상간녀가 본처한테 싸대기를 맞고서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상간녀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가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물을 끼얹든 뺨 싸대기를 맞든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어디 감히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러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상간자들도 아니 바람 피운 건 바람 피운 거고 바람 피우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유부남 만난 게 뭐 죽을 죄는 아니잖아. 근데 저 본처가 나를 괴롭혀서 나는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 나 공황장애 걸렸어. 요지랄 하면서 오히려 본처한테 그렇게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고소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막 똥기저귀 가지고 가서 상간이 얼굴에 처발라주고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서 막 부어주고 잡아뜨려가지고 막 빨개벗어 패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본처들의 사적 응징이 되게 횡행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 좀 하면 모욕죄, 뭐 집 앞에 찾아가면 주거침입죄, 조금만 따라다니거나 뭐 전화 안 받는데 계속 전화한다? 스토킹, 뭐 조금 이렇게 뭐 핥히면서 꼬집었다? 그러면 또 폭행, 상해, 그리고 또 회사로 찾아갔다? 업무방해, 영업방해, 뭐
건조물 침입 막 이런 걸로 고소를 해대니까는 아내분들이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분통 터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상간자 소송 기껏 그거 해봐야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고 간통죄가 있으면 차라리 이 년들 빨간 호적에 빨간 줄그게 하고 감방에 쳐넣기라도 했지. 이제는 뭐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위자료 소송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전현들은 너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잃은 거 하나 없이 자기 생활 영위하는데 나랑 내 새끼들은 개고생하고 가정은 파탄났지. 나는 막 정신병 우울증에 걸렸지. 이 분통함을 어디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머리차라도 한번 잡을라 치면 아이고 폭행이나 상해로 또 고소당할까봐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집에서 내 가슴만 치면서 울고 있으라는 거냐. 막 저한테까지 이렇게 막 분통 터져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법이 대체 누구 편인 거냐. 우리 피해 배우자,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들 편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려는 저 상간녀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주거침입죄를 들 수 있겠는데요. 2021년 이전에는 만약에 아내가 상간남에게 집 문을 열어줘서 상간남을 집에 끌어들여서 집에서 섹스를 했어. 이걸 남편이 증거를 잡았어. 그러면 이 상간남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형사처벌 받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대법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남편의 의사에 반했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초대해서 집 문을 열어줬다면 그건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와서 간통을 한 상간자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상간자를 가서 좀 만나야겠다. 집에 찾아가서 만나야겠다. 문을 두들겼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 상간자 집 안에 막 디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공동현관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다. 이렇게 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그 공동현관이든 아니면 아예 오픈된 그 공동현관이든 간에 그 상간자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그게 자체가 주거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 집 앞에 가서 문만 두들겼는데 인연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고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참 분통이 터지는 게요. 아무리 사적 응징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나만 범죄자가 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을 하면서 희희낙락 자기 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도대체 법이 누구 편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간자들 커뮤니티와 상간자들 도와주는 업계입니다. 이 상간자 소송이 간통죄 폐지 이후로 이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거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상간자 소송을 할 겁니다. 이 상간자 소송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상간자를 응징하고 떼내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상간자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고들을 도와주는 업체도 생기고 피고들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고들 커뮤니티, 피고들 카페라고 하면 다음 카페, 금사 카페라고 그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요즘은 뭐 네이버, 다음 할 거 없이 카페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그런 피고를 도와주는 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서 이제 주로 여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상간녀들이 정보를 주고받죠.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 상간소를 취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본처와 내 애인을 갈라놓고 내가 이 남자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본처에게 연맥이고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지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궁리를 하면서 이 업계가 되게 많이 커진 거를 또 제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구상권을 많이 청구하게 되었는지 제가 몇 년도부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상권 청구라는 것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없었거든요. 구상권을 상간자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흐름이 또 구상권 청구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또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피해 배우자들은 더 억울하게 된 거죠. 상간자들은 피해가 별로 없고 바람을 피우고 남의 가정을 깨뜨렸지만 자기네들이 받는 피해는 별로 없어. 2천만 원 위자료 나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나한테 주고 1,000만 원 내 남편한테서 뜯어가. 그러면 대체 전현이 잃는 게 뭔가, 나만 이렇게 잃는 게 많고 막 그러면서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간자소송 위자료라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위자료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내 마음의 이런 고통이 치유되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죠. 위자료라는 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내 통장에 찍혀봤자 이거 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아. 오히려 더러운 돈이라고 막 기부하는 분도 있고요. 더러운 돈이라고 별로 받아도 기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라 진짜 뭐 1억, 2억. 그 사람, 우리 가정을 깨뜨린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뜨릴 만큼의 그런 큰 액수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좀 통쾌하고 마음이 싹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흘러가는 지금 흐름에 있잖아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우리 피해 배우자들이 억울하게 바람 피운 것도 상대방이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인생이 망가졌는데 파탄주의라고 해서 바람 피운 사람들의 이혼 요구를 막 들어주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많은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